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 LS 마린 솔루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 해저 케이블 테마가 아니라 LS 그룹 해상풍력 HVDC 전력망까지 연결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요한 악재가 나왔습니다. 안마 해상풍력 계약 해지입니다. LS 마린 솔루션 모음 약 940억 원 규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종목 끝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성장주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장성 있다. 사업도 희소하다. LS 시너지도 강하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할 구간입니다. 1. LS 마린 솔루션은 어떤 회사인가? LS 마린 솔루션은 쉽게 말해 바다 밑 케이블을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해상풍력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아무나 못합니다. 전용 선박 해저 기술 시공 경험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강점은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성 LS 전선과의 시너지입니다. 케이블은 LS 전선이 만들고 LS 마린 솔루션이 설치합니다. 즉 생산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왜 지금 해저 케이블이 중요한가? 그럼 왜 이 산업이 중요할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해상풍력 증가, 전력망 투자 확대, HVDC 송전 확대,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시대에서 전기를 보내는 인프라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3. 2025년 실적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제 실적입니다. 2025년 매출 2,442억, 전년 대비 87% 증가, 외형은 완벽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0억,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박 증설 때문에 돈 버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매출은 성장했다. 하지만 수익성은 아직 미완성이다. 앞으로 봐야 할 건 딱 3개입니다. 영업이익률 회복, 선박 가동률, 신규 수주.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진짜 성장주로 갈 수 있습니다. 4. 안마의 상풍력 계약 해지 얼마나 큰 악재인가? 이제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를 보겠습니다. 바로 안마의 상풍력 계약 해지입니다. 안마의 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 추진되는 대형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보도 기준으로 총 532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이며 풍력 발전기 3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려졌습니다. LS 전선과 LS 마린 솔루션은 이 프로젝트에서 해저 케이블 공급과 시공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해지 규모는 LS 전선 약 1,771억 원, LS 마린 솔루션 약 940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입장에서 940억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5년 매출 2,442억 원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LS증권 리포트도 안마의 상풍력 해지로 인해 LS 마린 솔루션이 2027년 2028년에 반영할 예정이던 약 940억 원의 해저 케이블 시공 매출이 제외되는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세 단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수주가 사라졌습니다. 미래 매출 기대치가 일부 낮아졌습니다. 투자 심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 해지 보도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둘째, 회사의 장기 성장 스토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LS 마린 솔루션의 성장 모멘텀은 안마의 상풍력 하나에만 걸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한우이 해상풍력, 대만 해상풍력, 해송 해상풍력, 서해안 HVDC, 전력망 투자 등 여러 축이 있습니다. LS증권도 안마 프로젝트 해지 자체는 부정적 뉴스지만 서해안 HVDC 프로젝트와 신한우이 프로젝트 등 핵심 성장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분석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대체 수주가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가 발생했으면 시장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LS 마린 솔루션이 신규 수주로 공백을 메운다면 이번 악재는 일시적 충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수주가 지연되고 기존 프로젝트도 밀리고 수익성 개선도 늦어진다면 주가는 다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마의 상풍력 해지는 회사 스토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악재라기보다는 숫자 검증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신한우이 해상풍력 모멘텀. 다음은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입니다.
LS마린솔루션은 신한우이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시공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오션과 SK이터닉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390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본 공사 착공은 2025년, 해저 케이블 시공은 2027년, 상업 운전은 2029년 초로 예정됐다고 LS그룹 측은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라서가 아닙니다. 신한 해상풍력 벨트의 출발점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LS마린솔루션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8.2GW 규모로 계획된 신한 해상풍력 벨트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며 후속 사업 수주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신한우이 하나만 보면 390MW입니다. 하지만 신한 해상풍력 벨트 전체를 보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만약 LS마린솔루션이 신한우이에서 좋은 시공 경험을 만들고 이후 후속 프로젝트까지 이어진다면 이 회사는 국내 해상풍력 시공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대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제 계약 착공 매출 인식은 다릅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 스토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 대만 해상풍력과 해외 시장. LS마린솔루션은 국내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중요한 실적 기반입니다. 2025년 매출 급증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 케이블 시공 사업이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활발하고 해저 케이블 시공 수요도 큽니다. LS마린솔루션이 대만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점은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쌓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공은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한번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 다음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발주처가 보수적으로 시공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실패나 지연이 발생하면 프로젝트 전체 손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S마린솔루션 입장에서는 대만 프로젝트 경험이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7. GL2030 증설 효과. 이제 선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LS마린솔루션을 분석할 때 GL2030은 매우 중요합니다. GL2030은 해저 케이블 포설선입니다. 해저 케이블 시공 회사에서 포설선은 핵심 장비입니다. 건설회사로 치면 중장비이고 해운회사로 치면 선박이고 반도체 회사로 치면 생산 라인입니다. GL2030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GL2030 증설 때문에 영업일수가 줄었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증설이 완료되면 선박 적재 용량과 시공 효율이 개선돼 매출 규모와 수익 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2025년에는 증설 때문에 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에는 증설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2026년 실적에서 봐야 할 것은 매출 성장보다도 영업이익률 회복입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도 이익률이 낮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률까지 회복되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 실적을 볼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GL2030 가동률이 올라가는가. 둘째, 해저 케이블 시공 매출이 안정적으로 인식되는가. 셋째,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LS마린솔루션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 성장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8의 LS빌드윈 편입과 지중 케이블 사업. LS마린솔루션은 해저 케이블만 하는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LS빌드윈 편입 이후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증가에도 LS빌드윈의 실적 반영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프로젝트 단위 매출이라 변동성이 큽니다. 한번 수주하면 크게 늘고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지연되면 매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지중 케이블 육상 인프라 유지 보수 사업은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즉 LS마린솔루션은 해저 케이블 시공이라는 고성장 영역과 지중 육상 인프라라는 안정적 영역을 결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투자자는 이 사업 확장이 실제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만 늘고 이익률이 낮다면 기업 가치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9. 기업 가치 재고 계획과 배당. LS마린솔루션은 2026년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공시했습니다. 공시와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해저 케이블과 지중 케이블 시공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한다고 설명했고,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배당 관련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2025 사업연도 배당 성향은 97.5%, 이익 배당 금액은 81억 4,287만 원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흥미롭습니다. 성장주인데 배당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성장 인프라 기업은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배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LS마린솔루션은 배당 정책과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주주 친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당은 결국 이익에서 나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배당도 지속 가능합니다. 2025년에 배당 성향이 높았다는 점은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려면 실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배당주로만 보기보다는 성장성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내세우는 인프라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0. 주가가 왜 강했나? 그럼 LS마린솔루션 주가는 왜 강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전력망 테마가 강합니다. 둘째, 해저 케이블 테마가 강합니다. 셋째, LS그룹주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넷째, 해상풍력과 HVDC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섯째, 실적 외형 성장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비즈니스는 LS마린솔루션이 1년 새 128% 올랐고 전력망 핵심 수혜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LS마린솔루션을 단순 공사업체가 아니라 전력망 확장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도 많이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큰 종목은 좋은 뉴스에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실망스러운 뉴스에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안마의 상풍력 계약 해지 때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미래 수주를 보고 주가를 올렸는데 큰 계약 하나가 해지되니 기대감이 일부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실제 수주, 실제 매출, 실제 이익률이 확인돼야 합니다. 11. LS마린솔루션의 긍정 포인트. 이제 긍정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 포인트는 사업의 희소성입니다. 해저 케이블 시공은 아무 회사나 할 수 없습니다. 전용 선박과 기술 경험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이 분야 대표 기업이라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LS전선과의 시너지입니다. LS전선이 케이블을 만들고 LS마린솔루션이 시공합니다. 이 구조는 발주처에 패키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합니다. 세 번째는 해상풍력 성장성입니다. 국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해저 케이블 시공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HVDC 모멘텀입니다. 장거리 전력망,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해저 전력망 구축이 확대되면 LS마린솔루션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적 외형 성장입니다. 2025년 매출이 2,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한우이와 후속 프로젝트 기대감입니다. 신한우이 해상풍력은 390MW 규모 프로젝트이고 신한 해상풍력 벨트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GL2030 증설 효과입니다. 2025년에는 증설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2026년 이후에는 적재 용량과 시공 효율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12. LS마린솔루션의 리스크.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수주 취소와 지연입니다. 이번 안마의 상풍력 계약 해지가 대표적입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지만 인허가, 금융 조달, 발주처 사정,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LS마린솔루션처럼 프로젝트 수주 비중이 큰 회사는 이런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익성입니다. 2025년 매출은 급증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이 회사가 매출 성장, 이익 성장 구조를 완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선반영한 구간에서는 작은 실망 뉴스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선박 가동률입니다.
해저 케이블 시공 회사는 선박이 핵심입니다. 선박이 놀면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정책 의존도입니다. 해상풍력과 전력망 투자는 정부 정책, 인허가, 전력 계획과 연결됩니다. 정책 속도가 늦어지면 실제 매출 인식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리스크는 경쟁입니다. 해저 케이블과 해상풍력 시장은 성장성이 큰 만큼 국내외 경쟁자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계속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기술력, 시공 경험, 선박 경쟁력, LS 전선과의 시너지를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13. 앞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그럼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안마의 상풍력 대체 수주입니다. 940억 원 규모의 시공 매출 공백을 다른 프로젝트로 메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신한우이 프로젝트의 본계약과 진행 속도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착공 매출 인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구체적 수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장 기대가 큰 만큼 실제 계약이 나오면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GL 2030 가동률입니다. 증설 이후 선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수익성 개선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영업이익률 회복입니다. 2025년에는 매출은 좋았지만 이익은 아쉬웠습니다. 202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여섯째, LS 빌드윙과 지중 케이블 사업의 수익성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이 실제 이익 개선에 기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배당 정책 지속성입니다. 높은 배당 성향이 유지되려면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14. 단기 관점. 단기적으로 LS 마린 솔루션은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안마의 상풍력 계약 해지라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좋은 종목이라도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주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은 수주 취소나 지연 뉴스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추격 매수보다 눌림목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차트상으로는 급등 이후 거래량을 동반한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지지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기 투자자는 뉴스 하나에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15주 중기 관점. 중기적으로는 2026년 실적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외형 성장을 보여준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수익성 회복을 증명해야 하는 해입니다. GL 2030 증설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해저 케이블 시공 매출이 안정적으로 인식되는지, 신규 수주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2026년에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개선이 동시에 나온다면 시장은 LS 마린 솔루션을 다시 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늘지만 이익률이 계속 낮거나 신규 수주가 지연되면 주가는 기대감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기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장 스토리가 실적으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한다. 16. 장기 관점. 장기적으로 LS 마린 솔루션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력망 투자는 단기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확대는 모두 전력 수요를 키웁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전력망 투자는 필수입니다. 특히 섬 해상풍력, 장거리 송전, 국가 간 전력 연결은 해저 케이블 수요와 연결됩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이 시장에서 확실한 시공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장기 성장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장기 투자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좋은 산업에 있는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성과 함께 밸류에이션, 수익성, 수주잔고, 배당 지속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17.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해상풍력, 전력망, HVDC, 해저 케이블 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LS 전선과의 시너지도 강합니다. LS 전선은 케이블을 만들고 LS 마린 솔루션은 시공을 담당합니다. 이 구조는 발주처 입장에서 매력적인 패키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은 외형 성장 면에서 좋았습니다. 매출은 2,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 사상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GL 2030 증설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가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안마의 상품력 계약 해지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LS마린솔루션 모음 약 940억 원 규모 계약이 해지됐고 2027만 2028년 매출 기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가 회사의 장기 성장 스토리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한우이 해상풍력, 대만 프로젝트, 서해안 HVDC, LS그룹 시너지라는 다른 성장축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핵심은 대체 수주 GL 2030 가동률, 영업이익률 회복, 신규 프로젝트 진행입니다. 18수역 오늘의 결론입니다. LS마린솔루션은 단순한 해저 케이블 테마주가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 시공이라는 희소한 사업을 가지고 있고 LS전선과 함께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확대, HVDC 전력망 투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신안 해상풍력 벨트 같은 장기 모멘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부담도 큽니다. 안마 해상풍력 계약 해지로 수주 변동성 리스크가 확인됐습니다. 2025년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주가도 이미 미래 기대를 많이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LS마린솔루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장성은 있다. 사업의 희소성도 있다. LS그룹 시너지도 강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이 종목의 진짜 분기점은 2026년 이후 실적입니다. GL 2030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영업이익률이 회복된다면 LS마린솔루션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전력망 인프라 핵심 성장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주가 지연되고 이익률 회복이 늦어지고 주가만 기대감으로 앞서간다면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S마린솔루션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저 케이블 성장성은 살아있지만 이제는 수주와 이익으로 증명해야 하는 전력망 핵심주. 오늘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국 주가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실적입니다. LS마린솔루션이 2026년 이후 기대감을 숫자로 증명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